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현신 박사님의 고원직설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고 박사님 요즘 갈수록 젊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우리 황 소장님이 도와주신 덕택에 제 유튜브가 아주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좀 좋아가지고 젊어 보이는 것 요즘 같습니다. 완전 회춘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황 소장님 유튜브에 들어오시는 많은 시청자들이 또 저희 유튜브에도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성황을 이뤄주고 지지 성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 계속 부탁드립니다. 예,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패스트 트랙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를 다룬 선거법 개정안과 또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공수처 설치 또 검경 수사권 대립 이 부분을 이제 여건이 그저께 야3당을 모아놓고 이렇게 합의를 하고 이제 어제부터 이제 정당에 막 그 의결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국회에서 충돌이 벌어지는데 먼저 이 선거법이라는 부분은 이 선거라는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라는 게임의 규칙을 제1야당을 갖다가 배제하고 여당이나 준여당 뭐 2중대 3중대를 때리고 이렇게 선거법을 합의할 수 있는 것인지 역대까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없죠. 1987년 현재 헌법이 개헌이 된 이후 네. 이 공직선거법, 예. 국회의원 선거법은 정치권의 합의가 없이 한 번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된 적이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그냥 그 선거법 내에 예. 단순한 무슨 규정을 고치는 게 아니고 예. 이번의 경우는 28석이 줄어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253석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걸 225석으로 지금 지역구를 줄인다고 하는 경우 28석이 줄어드는데 그것을 여야 합의가 없이 어느 특정 정당들이 모여가고 일방적으로 지역구를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선거구 예를 들어서- 획정위가 열려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아무리 결의만드는 거 하더라도 이건 합의가 없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특히 게임은 룰 아닙니까? 예. 게임은 룰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고 나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자,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 선거법 이런 것을 패스트 트랙으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절차도 그렇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적절치 않은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선거법 자체는 처리가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은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미끼로 야당이 이 공수처법만 처리하자고 할 경우 뭐 바른미래당이든 민주평화당이든 다 정의당이든 응하지 않을 거기에 응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선거법이라는 미끼를 던진 것이죠.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더라도 예. 최장 330일 적어도 아무리 단축해도 260 내지 270일이 소요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 15일이 총선일이에요. 21대. 예. 그러면은 2월 3월 가서 이 선거법이 처리가 된다는 얘기인데 선거 코앞에 두고 선거법 처리가 그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선거가 시작되기 4개월 전부터 예비 후보들이 등록하고 선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이 그럼 이 지역구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있을지 예비 없을지 후보들이 뭐 내가 들어갈 수가 등록해야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여당 입장에서는 다른 당들과의 그런 연대라든가 어떤 그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거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되면은 뭐 되는 대로 안 되더라도 여당에서는 아무런 손해 볼 게 없어요. 그 이전에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공수처법, 예. 검경 수사권 조정법 예. 이것만 처리를 하면은 예. 선거법이 나중에 뭐 사실상 그렇게 민주당 같아도 크게 유리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끼로 던진 정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미끼를 지금 예. 야3당 한국당을 제외하고 예. 야3당이 그나마 당 간판이라도 좀 붙여볼까. 그렇지 않고는 뭐 별로 희망이 없으니까 지역에서 총선에서 사실상 뭐 당이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 간판이라도 붙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례대표라도 한 10여 석이라도 어떻게 얻어볼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닥쳤던 무슨 신세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면 문 정권이 무엇 때문에 사법개혁이라는 문제에 이렇게 집착하느냐.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공수처 설치해야겠다. 근데 거기 국회의원 빠지고 대통령 친인척 빠지면 아까 없는 찐빵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하겠다는데 지금 요즘 경찰이 보면 뭐 버닝썬 윤규건 수사 등에서나 또 진주의 그 화재 살인 사건에 보듯이 경찰이 지금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데 저 경찰을 무슨 중앙경찰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경찰로 나눠서 지금 소방관들은 다시 중앙으로 이렇게 일어나 국가직구 한다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갖다가 이제 약화시키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정권이 무엇 때문에 도대체 저기에 저렇게 몰두하고 집중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왜 그런다 보십니까? 저는 이 공수처법이 상당히 이 정권이 심모 원료 예. 나름대로 깊은 전략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단순히 공수처법을 통해서 검경 간의 수사권을 조정을 하고 뭐 권력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는 그런 좋은 자원은 전혀 아니고 예. 사실 지금 이 공수처법의 핵심은 검찰 힘빼기입니다. 예. 검찰 힘빼기. 그러니까 첫째는 지금 현재 집권 세력으로 볼 때는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예. 자살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예. 거기에 한이 맺혀 있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민정수석을 하고 그 후에 나와서 책을 쓴 게 있어요. 그 운명인가 예. 뭐 무슨 예. 책에도 내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하나 못한 게 가장 하지 못했던 게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못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감정적인 하나의 한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모든 권력기관을 사실상 다 장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원도 적폐청산해 갖고 무력화시키고 헌법재판소도 완전 장악했어요. 예. 민변 뭐 참여연대 예, 다 들어갔었죠. 뭐 우리법 연구회 이 사람들 동원해서 장악했어요. 예, 예. 또 선관위도 조혜주 씨 그 상임위원이 제일 실질적인 운영자거든요. 그 예. 사람 청문회도 없이 임명했어요. 그 예. 대선 캠프 사람 아닙니까? 예, 예. 그래 다 장악이 됐는데 예. 지금 안 된 곳이 사실상 가장 힘든 곳이 검찰입니다. 예. 검찰은 현실적으로 지금 하명 수사를 하는 권력기관 하부 기관으로 전락하다시피 했지만 예. 그러나 검찰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과거 정권에도 보면은 그 권력이 중반을 넘어서고 레임덕으로 들어갔다 하면 칼을 들이대기 시작해요. 칼을 들이댔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 검찰 권력에 대해서 어떻든 쐐기를 미리 박아놓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검찰에 대해서 확실하게 쐐기를 박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잘 장악이 안 되는 것이 그래도 판사들입니다. 예. 이 사법부라는 게 그 사람들 다 고시 출신이고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예. 또 검사들도 사실은 판사들한테 대해서는 요즘 뭐 적폐청산이다 해갖고 뭐 수사도 좀 하고는 있지만 재판을 하다 보면은 불리한 경우 또 아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사들도 판사한테는 그렇게 함부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검사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잡으려면 제3의 공수처 같은 기관을 통해서 이 판검사들을 꽉 잡아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권력 집단을 사실상 대통령이 쥐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독재 권력 만드는 것이다. 그 독재 권력이라는 게 뭐냐.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한 20년 집권론, 100년 집권론의 하나의 그런 아주 기획된 어떤 그 프레임 속에서 그런 그 스케줄 속에서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게 우리 민주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일본 같은데 자민당 40년 50년 집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독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독일에서 나온 거예요. 네, 독일에서 그렇죠. 거기서만 지금 하고 있어요. 권력별로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거기는 뭐 이제 우리처럼 대통령제는 아니고 총리 수상제이지만 기민당 3인당이 연정을 해가지고 지금 메르켈만이도 4년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콜인가 20년을 예.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장기 집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법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야당, 한국당은 고립시키되 친여 성향의 야당들, 사실상 친여 예. 당들을 만들어서 어차피 지금의 문재인의 지지율이라든가 인기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그 국민적 지지율을 가지고는 다음 총선에서 과반도 얻기 힘들고 계속 내리막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범여 세력을 넓혀서 궁극적으로 자기들이 과반을 못 얻어도 그 범여 세력을 합쳐서 과반을 훨씬 넘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정권을 창출하고 계속 집권해 나가겠다는 그런 전략의 저는 일환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수처를 만들게 되면 공수처에는 이제 뭐 검찰 중에서도 하겠지만 밖에서 또 끌고 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지금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하지 않겠습니까? 일부 밑에만 검찰 출신 검찰도 있고 민변이라든가 외부에 있는 그런 검사들을 전직 검사들도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러면 결국은 이 청와대 직속 뭐 일각에서는 게시타포라고 청와대 직속 게시타포를 운영해서 그야말로 이 사정기관의 탑 기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판검사부터 시작해서 전 공무원들을 들여다보고 그들을 다 잡아내겠다. 대통령이 직접 권한을 쥐고 예. 그뭐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대통령이 과거에 뭐 사직동 팀이라든가 네. 특별 무슨 사정반이라 이런 건 저리 가라 할 정도 권한을 쥐고 되는 것이죠. 공수처장한테 전화해서 요즘 뭐 좀 잡아보세요. 그 판사 그 사람들 좀 이상하네. 뭐 이렇게 할 수가 많죠. 검사 왜 좀 저렇게 우리 쪽을 끌어. 저거 좀 조사해봐라. 그래서 이제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야당이 될 생각을 한다면 이게 만들어놨다가 한 1, 2년 써먹고 나중에 야당이 되면 저거가 여기 공수처에 걸려서 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하겠다라는 거는 정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하니까 아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그 사람이 7선 의원입니다. 예. 정치 오래 한 사람이요. 그분이 좀 나이가 드셔가지고 사실은 뭐 건늙어서 그렇지 저보다도 나이가 아래예요. 67이더만요. 네. 예. 나이가 아래인데 어쨌든 그래도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을 대로 굵은 분입니다. 그분이 20년 집권론 얘기하고 50년 100년 얘기하고 할 때는 다 나름대로 계산이 그만큼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 뭔가 예. 진행된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천기 누설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이 얘기하면 안 될 일을 막 얘기를 해가지고 20년 집권 어찌고 해가지고 예, 속을 오히려 감추지 못하고 욕만 먹고 있는데 여권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진보 정권이 쉽게 과거처럼 뭐 한 두어 번 하고 이렇게 정권을 교체한다 그런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하는 거 봐도 나중에 물러갈 걸 생각하면 저렇게 하다가 전부 줄줄이 또 이 정권 박근혜 정권에 간 것보다 몇 배 더 갈 건데 그런데도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이제는 안 놓치겠다. 이런 생각이 거의 확고하고 그걸 위한 시스템을 바꾸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가적인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은 그 저술한 책 뭐 있죠. 거기도 보면은 집권 후에 전면적으로 국가 시스템을 자기 쪽 사람으로 교체한다. 그것도 일거에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서 완전 장악한다. 이런 그 시나리오들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은.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 지금 바꿔 가는 중이고 지금 잘 안 잡히고 있는 것이 어쨌든 국회라는 게 의회가는 아직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는데 지금 선거법 이대로 이렇게 만약에 현재와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될 경우 국회도 당연히 한국당은 절대 이제 과반도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여당도 민주당이 과반이 안 되더라도 범여권을 합치게 되면 범여권, 연대 정의당이나 합쳐서. 바른미래당, 평화당 이런 세력들이 그렇죠. 다 합치게 되면 200석 가량 근접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260석이 예. 뭐 그냥 뭐 아무 계산 없이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는 거죠.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뭐 그래서 그렇게까지 얻을 수는 아마 없지만 목표는 제가 볼 때 200석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 범여권을 합쳐서요. 기본적으로 뭐 여권에서 청와대든 뭐 누구든 그런 희망은 가질 수는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 계산 위에 계산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계산대로 이렇게 뭐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든 그런 만약에 그런 장기 집권 음모를 꾸몄다 한다면 국민들이 일어설 겁니다. 촛불이 다시 광화문 광장을 불태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는데 그러나 집권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플랜을 세우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거 지금 국민적인 지지를 잘 받고 이렇게 스무스리하게 정권이 자기 정권으로 뭐 자기 정권으로 넘어가든 자기 계파 쪽으로 넘어가든 아니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더라도 다시 깜빵에 갈 위험이 없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좀 뭐 상당히
부드럽게 유화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렇게 적폐청산을 해갖고 지금 현대판 사화 아닙니까? 네. 수백 명이 옛날 같으면 다 목이 쳐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대판 사화가 벌어졌는데 예를 들면 이 정권이 한국당이라든가 야당 측으로 넘어갔을 경우 자기들이 당할 그 부메랑이라는 것은 끔찍하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들 입장에서는 결단코 정권을 넘길 수는 없다. 그런 목표하에 일들을 착착착 진행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예.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판 정치 구도대로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건 제가 하나 좀 많이 우려스러운 거는 과거에 보면 이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내부에서 이제 이 목소리를 내 가지고 뭐 평검사 회의든 전체 뭐 판사 회의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법부나 검찰이 위협받을 때 자기 목소리들을 내지 않았습니까? 한때는 또 검찰총장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2년인가 항상대. 그런데 최근에 보면 검찰 조직을 해체해서 찢어 발기겠다는데 여기 떼주고 저기 떼주고 그런데 검사 내부에서 일체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고 조용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제일 자존심이 강하고 센 세력인 검사들이 지금 문 정권이 검찰 조직을 거의 해체해가는 수준에 있는데 검사들조차 목소리를 못 낸다는 거. 이건 지금 보면 이 정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검사들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검사들도 크고 예. 지금 야당 의원들도 큰 것 같아요. 아, 그거 얼마 보통 전에 큰것 같지 않습니다. 예, 저도. 예, 이해찬 대표가 예. 황교안 대표한테 지난 주말에 예. 저 장애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정은 대변인이다 하니까 얘들 훈계하듯이 했지 않습니까? 예. 정치 인자 초년생이 그따위 짓 하면 안 된다. 앞으로 더 그런 말을 하면은 용납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우리가 봐도 과한 이야기거든. 예, 그렇죠. 예의가 없는 이야기죠. 예. 그래도 뭐 명색이 다 총리를 지낸 분이고 당대당의 당대표인데 무슨 애들 훈계하듯이 하더라도 이 한국당은 다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네. 그럴 정도로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공포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확산돼 간 것 같아요.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이 칼날을 지금 계속 휘둘러 오면서 이 칼날을 피하는 게 상책이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하는 그런 심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지금 유튜브도 손본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뭐 가끔 얘기하죠. 아니 우리 황 소장이나 이런 분들이야 그래도 정착이나 되고 이렇게 틀이 잡혔으니까 우리가 진짜 막 시작하는 사람 이거 손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한다. 우리가 뭐 손본다고 해서 떨어가지고 쩔어가지고 쫄아가지고 말 안 하면 되겠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사회 전반적으로 이 공포, 피어. 저도 공포가 많아가 다리가 이렇게 후들거려 가지고 지금 여기 이렇게 갈비뼈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검사들, 판사들 과거에 유신 정권, 전두환 정권 때도 또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 또 자기 조직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얼마나 조직에 대한 그런 방어 논리랄까? 조직 보호에 대해서는 사활을 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집단적인 움직임도 또 있어가지고 그걸 저지도 했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는 그런 움직임이 방금 황 수장 말씀하신 대로 거의 없는 것이 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예. 사실상 말하자면 사법부도 해체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고 검찰들도 완전히 힘을 빼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도 아무도 이 얘기를 못 하는 거 보면은 어디 뭐 검찰이나 이런 데도 무슨 아까 얘기한 대로 독일의 게시타프나 북한의 그 뭐예요 제일 센 데가 조직지도부입니까? 그런 데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것 같은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데 아까 한국당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보면 뭐 이 녹화를 지금 수요일 날 하고 있는데요. 국회 문제 사법개혁 특위에 위원이 이제 11명이 되어야 그렇죠. 통과가 된다든 5분의 3이니까 패스트 트랙은 18명이거든요. 18명 중에 11명이 되면 그런데 이제 오신환 의원이 자기는 반대한다. 한국당 출신이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이제 사보임 그러니까 사임 보임 예. 권한을 이제 교체하는 거죠. 예. 이 특위위원이나 상임위원을 그걸 갖다가 이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측에서 지도부 차원에서 이제 국회의장한테 요청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몰려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한국당 의원들이 몰려가서 지금 국회의장하고 이미자 의원하고 둘이서 서로 무슨 쇼크 받았니 무슨 성추행 뭐 논란이니 해가지고 생쇼를 해서 둘 다 병원에 갔어요. 나도 아까 잠깐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문희상 의장이 나오려는 건지 이제 그 질의에 대해서 응답하라 하면서 그 여성 의원이 와 있는데 이렇게 얼굴을 쓰다듬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그 와서 그렇게 젊은 의원이 그러니까 아이 왜 그래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이 무슨 성추행 하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것은 에피소드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우선 지금 오신환 의원이 지금 그분은 사법개혁특위예요. 정개특위는 거기 있는 김정털, 김성식 그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다 찬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가 없어요. 선거법은 개정돼야 하는 지금 중요한 것은 여당 입장에서는 청와대나 여당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공수처 사법법인데 이 오신환 의원하고 권은희 의원 바른미래당에 두 분이 있는데 권은희 의원은 찬성이고 오신환 의원은 반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엊그제 있었던 그 바른미래당 의총에서도 이제 12대 11로 통과가 됐었는데 주요한 당론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론이라고도 하지도 않았어요. 당론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도 오신환 의원이나 바른정당계는 이 사보임을 하지도 않으려니와 나는 내 소신대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고 김관영 원내대표도 또 뭐 그런 사보임 할 생각이 없다. 뭐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그런 의사를 밝혔다는 게 이제 바른정당계 쪽의 의원들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보임은 제가 알기로는 국회법에도 지금까지 관행상은 이제 원내대표와 사보임을 할 의원 간의 이견이 없으면은 그렇잖아요. 너 법사에 있다가 어디 정무위 갈래요? 그래갖고 서로 아무 이견이 없으면 이제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에 통보를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관행이니까 마치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사보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다 개별적인 법률 기관들입니다. 국가 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뭐 지도부라 해서 너 그 어디 가고 너 빠져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사보임이 가능한 것은 몸이 아프다든가 질병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이 내가 사보임을 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신환 의원은 나는 몸이 건강하고 내가 거기에 지금 사법개혁특위 사개특위에서 빠질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런데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당신 빠지고 바꿔치기 우리 지도부 말 안 들으니까 우리 말 잘 듣는 다른 언어로 바꿔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회법에도 저는 맞지도 않으려니와 일반적인 통상적인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도 국회의원이라는 게 어쨌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선출이 됐고 다 개개인마다 하나의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도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예를 들면 오신환 의원도 그 의총에서도 이게 5분의 3 이상의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 찬성해서 당론으로 선택한다면 나도 내 소신을 바꿀 수는 있다. 그런데 그건 뭐 12대 11로 당론도 아닌 상황에서 자기 소신을 못 바꾼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사보임을 시키는 것은 전혀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도 국회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이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한국당이 과거에 아마 이런 일을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신여 정당들과 더불어서요 일방적으로 그러면 과거의 야당들 같으면 거의 뭐 절차적으로 이거는 뭐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죽변형 까무라치기죠. 예.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 뭐 지난주 장외에 나갔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지금 하고 어제 뭐 국회 로텐더홀에서 내일 사법개혁특위가 열릴 때까지 2박 3일 농성을 한다 하고 또 주말에 뭐 광화문에서 한다 하는데 문제는
이 절박감이 왜 한국당에게는 보이지 않을까? 과거에 그래도 이제 기존의 보수 계열 정당 중에는 옛날에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가 2004년입니까? 그렇죠. 그때 탄핵 여파 노무현 탄핵 여파로 인해 가지고 그때 이제 갓 대표가 되어서 총선 때 완전 대참패가 예상이 될 때 천막 당사 치고 기존 있던 당사 내놓고 또 저 염창동인가 흐름한 데 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나마 결기라도 좀 보였는데 요즘 한국당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또 지난 주말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그야말로 청와대에서 허용해주는 수준의 비판. 요즘 뭐 문재인이 김정은 대변인이다라는 거 이거는 뭐 그냥 농담처럼 들리지 여기에 뭔 절박함이 보입니까? 그런데 저 황교안이나 나경원이 왜 저럴까요? 저 두 사람이요? 얘기 앞서서 과거 이해창 총재가 한나라당이죠. 그 예. 시절에는 그분이 워낙 카리스마가 강해가지고 있었죠. 그런 대로 좀 버티는 게 있었고 예. 그 이후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방금 말씀하신 천막 당사 예. 그리고 사학법 개정을 한다고 할 때 몇 달간을 아주 그래서 그냥 밖에 싸웠죠. 밖에서 싸우면서 그걸 예. 무력화 무력화시켰죠. 아주 무산시켰죠. 국법법도 그렇고. 예. 예, 그랬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황교안 대표 이분은 공안검사 출신 아닙니까? 예. 아마 제가 뭐 개인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그분은 아마 대학교 다닐 때 어디 데모 한 번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죠. 공부만 열심히 하고 학도곡당 예, 단장 간마진인가 뭐 그 두드러기 있다 해갖고 군대도 안 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고시만 해갖고 또 그 공안검사로 쭉 커가지고 이제 법무장관,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 양지만 이렇게 네. 살아왔다는 거죠. 예. 나경원 또 원내대표도 예. 뭐 여러 가지로 구설수도 있었지만 아주 부잣집에서 예. 머리는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 뭐 롯데 공부는 같겠죠. 잘하신 것 같은데 진짜 금수저 물고 나오신 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것이고 잘 먹는 거고 싸움도 싸본 사람이 잘한 거거든요. 싸움은 지금 저 민주당에 있는 운동권처럼 잘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 사람들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맨날 싸우고 한 20, 30년 을 싸움만 해가온 해가지고 사람이죠. 달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 싸움의 기술이 다 고수들이거든요. 근데 이 우선 지도부 자체가 한국당은 웰빙 체질인데다가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투쟁한다 하더라도 자기 옷이 안 맞는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기 부잣집의 자제들이 마치 머슴들이 데모하는데 끌려와가 옆에 같이 서서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청와대 앞에 가서 그 무슨 시위하고 뭐 무슨, 의총 온다고 할 때도 보니까 황교안 대표는 이게 손도 제대로 못 올리더라. 이렇게 올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본 사람이 그게 해본 사람이 팍팍 올리고 안 그러면 큰 소리 치는 구하고 이 장단도 안 맞아요. 이게 입 따로 어색한 손 따로 거야. 놓는 뭔가 거. 자기가 예. 평생 살아온 것도 안 맞으니까 어색해 갖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땀이 나더라니까. 내가 텔레비에서 봤지만 민망했어. 참 민망하고 또 하나는 이 한국당이 뭐 늘 얘기한 대로 웰빙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위 공직자 지낸 사람들입니다. 예. 아주 평소에 무슨 저 풍찬 노숙한 사람이 하나 사람 없어요. 거의 거의 대부분 대부분은 다 그 비단길 꽃길에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 투쟁력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절박성도 없어요. 어쨌든 한국당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야당의 경우 우리가 여기서 밀리고 그러면 정권을 찾을 수 없다. 아니면 우리는 죽는다. 이런 절박성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한국당 가만히 돌아가는 거 보면 이제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동안 친박들 이게 다 쫓겨나려다가 이제 친박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는 그래도 대충은 다 당선되겠네. 예. 제1야당 해먹으면 됐지. 꼭 그렇게 내가 다쳐가면서 예. 국회의원 개인들 입장에서는 괜히 내 오래 하는 게 중요하지 뭐 여당 야당이 크게 중요하나. 저게 또 미운 털 박혀가지고 권옥 또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조용히 입 다물면서 그냥 따라다니면서 으쌰으쌰. 저게가 지도부 눈치나 좀 잘 예. 눈치나 보고 예. 눈에나 띄게 하고. 예. 눈도장 찍고 그럴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절박성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비 오는 날에도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햇빛 날 때만 비 오면은 다 그 천막 밑에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5시 이제 되니까 햇빛 나면 나와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거든. 장애 데모하러 갔다가 5시에 퇴근하더만요 지도부가. 그래서 지난번에는 5시간 단식 농성 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또 웃음거리가 예, 됐습니까? 간헐적 단식이라고. 그런데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동안 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질이 멸렬 예. 거의 붕괴 직전 침몰 직전에 갔다가
뭐 상당수 사람들 우리 국민들의 눈에는 아직은 성에는 안 차지만 그런 대로 당을 수습하고 추스려 가면서 황교안이라는 그 양반도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과연 저분이 어떠한 정치 철학이라든가 또 어떤 목표 어떠한 그 콘텐츠를 가지고 당을 이끌어가고 총선과 대선에 이렇게 임할지 그건 아주 지금 미지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뿐만 아니라 보수 세력들 내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당대표보다는 훨씬 낫다. 창피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있었던 몇몇 대표들은 야 저런 사람을 당대표라고 해갖고 정말로 말하기도 창피하다 할 정도였는데 어쨌든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뭐 점잖하고 또 뭐 캐리어도 좋고 무슨 목소리가 딱 깔아가지고 이렇게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또 이 보수층의 그런 기득권 세력들의 또 이 구미호고 케미가 좀 맞고 그래서 안정감이 있다 하죠. 안정감이 있어서 좀 보수 세력들이 결집할 수 있는 어떤 동인이랄까 뭐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황 대표도 이제는 본인도 뭐 국회의원 하려고 들어온 것은 아닐 테고 대권을 노리고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이제 몇 번 싸우다 보면은 그것도 또 이골이 나고 또 기술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 이런 카메라라든가 뭐 영상 뭐 촬영 편집 이거 전혀 몰랐는데도 절바가지가 다 배워가지고 지금 저 혼자 다 합니다. 절박 안 하고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워낙 저는 열이가 크시니까. 쌀 씻는 것에서부터 설거지까지 나 혼자 다 한다고. 그러니까 황 대표도 결과적으로 자기가 대권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한다면은 아마 지금은 안 맞는 옷이지만 또 싸워보다 보면은 또 거기에서 많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좀 이제 배짱도 생기고 도끼, 결기가 생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쭈면 손혜원이가 보다 못해서 충고를 했더라고요. 창의력이 없다. 한국당 장외 집회를 하는 거 보면서 손혜원이가 자칭 그 브랜드 기업의 이 컨설팅 전문가인데 너네들은 하는 거 보니 창의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 황희은 검사고 나는 판사 출신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야당 대표가 이렇게 플래카드를 이렇게 앞에 놓고 행진을 하거나 연설을 하거나 이런 걸 보면 마음에 뭔가가 물컥하고 그럼 또 그러면서 이렇게 감동이라는 게 좀 와야 되는데 근데 저 두 사람이 이 표정부터나 말을 하는 데서 안정감은 있어요. 엄청 안정감이 있어요. 그냥 어디 저기 저 뭐 목사가 저 강론하거나 또 학교 교장이 축사하는 것처럼 실수 없이 안정감은 있는데 근데 이게 뭐라고 할까요? 리액션이라든지 뭔가가 사람이 아니라 정이 통하고 감이 통하는 AI가 같은 그런 인조인간 같은 느낌이 두 사람이 말을 할 때 이 표정이나 뭐 예를 들어서 말투에서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무슨 문제라고 봅니까? 우선 판검사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평생을 남한테 머리 숙여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다 영감님으로 대우만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과거 이해창 총재가 제일 아쉬웠던 게 바로 그런 점 아닙니까? 예, 굽신거리거나 나오면 또 포용하려거나 예, 그런 게 시나리오. 없었죠. 이게 없었어요. 얼마 전에도 이 황교안 대표를 만나고 온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사람 만났더니 목석을 만나고 온 것 같아. 저한테도 어떤 분이 와서 여기서 생방송을 했는데 뭐가 앞에 자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었다고. 똑같네요. 예. 목석을 만나고 온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직 정치에 이제 막 입문한 사람이고 평생 그 공안검사로 검사로 대우만 받고 높은 자리만 있었던 사람이니까 아직은 그 지금 국민 무서운 줄, 표 무서운 줄을 몰라서 그럴 겁니다. 앞으로 금방 90도로 저러는 시절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사라졌습니다만은 가장 큰 것은 공감 능력이거든요. 예. 정치적 공감 능력을 그동안 발휘를 해줬어요. 가서 껴안아주고 아픈 사람 다독여주고 그게 이제 쇼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라고 예. 이제 예. 지금 욕을 먹고는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공감 능력. 또 하나는 겸손한 거거든. 문재인 대통령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우리를 속여먹고 거짓말할 사람 아니라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머리를 인상을 주고는 속여 먹으니까 뭐 그게 문제인데 예. 겸손과 공감 능력이라는 게 예.
말하자면 정치인으로서 덕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두 사람 다 부족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부족하면은 참모들이라도 손해원 타겟맨 같은 사람 써야 한다니까요. 타겟맨이 보세요. 그 도보다리 판문점에서 얼마나 그 잘 연출을 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감동을 자아냈단 말이에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거짓 비핵화 거기에 속아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감동을 자아내야 하는데 이 한국당 사람들은 다 자기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전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나만 국회의원 되고. 그러니까 당 일이라는 것은 가서 얼굴 비치고 그냥 뭐 면피용으로 갔다 오는 것이지 정말 내가 여기서 같이 참여해갖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이 감동을 느끼게 이렇게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습니까? 자기들이 못 오면은 그럼 전문가라도 정말 이렇게 모셔다가 잘 대우하면서 그런 그 기획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야 하는데 그러니까 손혜원이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자.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찌찌찌찌. 제가 손혜원이 한 말 중에 다른 건 다 틀렸는데 그 말은 맞는 말은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참 한국당요. 지금 국민의 감성이나 감정을 자극하는지를 못하고 모든 것을 틀에 짜여진 듯 형식적으로 해서요. 과연 지금 정권을 찾아올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게 지금 많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밥그릇을 뺏어가려 하는데 그걸 밥그릇 안 뺏기려고 데모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어색해요. 한국당이 좀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